제가 이번에는 이제 채비를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낚시든 특히 이제 루어 낚시 쪽에서는 채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갑오징어 낚시는 애기와 뽕돌에 단차가 있고요. 그리고 가지줄이 있고 없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보시는 게 갑오징어 기성 채비예요. 이 밑에 뽕돌을 달고 위에 애기를 답니다. 보시면 느낌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느낌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기성채비고요. 갑오징어 채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가지줄이 있는 채비와 가지줄이 없는 채비. 채비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지줄이 있는, 방금 제가 보여드린 기성채비와 비슷한 형태, 그리고 가지줄이 없는 채비. 두 채비가 뭐 꼭 이 상황에 잘 먹는다, 100% 이거다 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시기가 틀립니다. 일단은 조류가 좀 약하고 갑오징어가 좀 예민할 때, 특히 이 예민할 때는 좀 빼고요. 일단 조류가 약할 때는, 그리고 활성도가 좋을 때 직결채비가 좋습니다. 직결채비가 감도가 훨씬 더 좋고요. 어차피 활성도가 좋으면, 가지줄을 주는 이유가 애기가 좀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하기 위함인데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직결채비가 훨씬 유리하고요. 갑오징어가 조금 예민하다, 좀 저활성도인 것 같다, 이럴 때는 가지줄을 살짝 주는 게 좋고요. 오징어가 좀 조류가 빠른 날 있잖아요. 배가 빨리 밀리는 날이 아니에요. 조류가 좀 센 날. 센 날은 어차피 라인이 수직으로 들어가 있어서 조금은 뻗고 가지줄도 조류 때문에 같이 뻗어줍니다. 이럴 때는 오징어가 살짝만 건드려도 로드의 힘새나 입질의 감이 확실하게 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더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가지줄이 있는 게 좋아요. 그냥 정리하면, 오징어가 활성도가 확 좋고 좀 물이 빠르게 가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직결채비가 유리하고요. 오징어가 좀 예민하거나 좀 조류가 잘 소통될 때, 이럴 때는 가지채비가 유리합니다.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채비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뭐 기성채비를 사실 수도 있지만, 뭐 이러한 기성채비를 사시면 이 단차 조절도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고요. 그러면 단차는 맨날 바뀌나요? 갑오징어 낚시할 때 단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닥에 단차가 너무 작으면요, 쭈꾸미가 먼저 달라붙어서 오징어가 달라붙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 높으면요, 오징어가 바닥권에서 활성화 돼 있을 때, 활동할 때는 잘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단차는 몇 센치가 좋다고 딱 말씀을 못 드려요. 그날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20cm 정도 줍니다. 한 병. 거기서 내가 해보고 아니면 주위 사람들 보면 다 단차가 제각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아쉬운 게, 옆에 사람이 막 잘 잡으면 애기만 보는데 애기 색깔만 보지 마시고요, 꼭 단차도 보세요. 그리고 가지줄이 있나 직결이 있나, 그걸 여러 가지를 같이 봐서 데이터를 같이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단차는 한 20cm 정도. 여기서 오징어들이 좀 활성도 좋고 잘 떠 있는 것 같다면 조금 더 높여도 됩니다. 좀 더 높이면 애기가 더 높은 지점에 있으니까 더 넓은 범위에서 오징어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좀 맑고 활성도가 좋을 때는 단차가 좀 있는 게 좋아요. 그 많은 범위의 오징어들이 내 애기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활성도도 안 좋고 오징어 바닥에 있고 조금 물이 흐리다, 그럴 때는 단차가 짧은 게 좋겠죠. 다른 루어 낚시랑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 되고요. 일단은 제가 채비를 한번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보시면 제가 쇼크리더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8호, 얘는 3호인데요. 원래는 4호에 3호 아니면 4호에 2호를 씁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일부러 좀 라인 잘 보이라고 8호를 쓴 거고, 이 버린 뽕돌 채비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처음은 일단 삼각도래를 이용한 채비, 삼각도래를 이용한 채비를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삼각도래를 이용해서 제가 가지채비를 만들 겁니다. 쇼크리더를 두 가지를 준비한 이유가, 애기를 다는 라인은 4호, 그리고 뽕돌을 다는 라인은 3호나 2호를 사용하시면 미끌렸을 때 뽕돌만 나가기 때문에 애기의 소모가 훨씬 줄어듭니다. 요새 애기 다들 비싼 거 쓰시는데 계속 또 애기 많이 떨어뜨리고 하면 좀 흔들려요. 뭐가 흔들리죠? 멘탈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봐도 버린 뽕돌 채비를 쓰는 게 맞고요. 버린 뽕돌 채비도 방법이 두 가지예요. 같은 무게 라인을 쓰고 매듭을 뽕돌 쪽에 그냥 아주 단순하게 보시면, 일단 버린 뽕돌을 제가 먼저 보시면, 저희가 예를 들어 매듭을 맬 때 뭐 견고하게 맬 때는 이렇게 해서 뭐 안을 뭐 네 바퀴를 뭐 돌리던 두 겹을 하던 해서 넣어서 뭐 이런 식으로 튼튼하게 매잖아요. 근데 이 버린 뽕돌 채비 할 때는요, 그냥 한 바퀴만 말아서 그냥 이렇게 살짝 매듭을 살짝만 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버티는데 풀리게. 근데 이렇게 하면 은근히 뽕돌 소모가 되게 큽니다. 이렇게 너무 잘 풀리게 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 밑걸림 살짝 걸려도 안 풀리겠다라는 정도를 내가 잘 캐치를 해야 하는데, 근데 그 방법보다는 그냥 4호에 3호 쓰는 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채비를 보시면 이 삼각도래 채비는 쉬워요. 그러니까 이 옆에 도래가 이렇게 있으면요, 위쪽은 당연히 리일과 연결되는 거고, 이 옆쪽으로 난 구멍에 애기 달 가지줄, 밑에는 뽕돌 달 목줄, 이렇게 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그냥 빨리 매볼게요. 가지줄을 잘라놓고, 뭐 요새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막 꽈배기도 꼬고 하는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채비법입니다. 이 매듭은 그냥 기본적인 매듭 하시면 돼요. 낚시 매듭법 치면 상당히 많은 매듭법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거 강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편한 매듭법, 자기 손에 있는 거 하시면 돼요. 제가 그게 어려우면 나중에 매듭법도 한번 올리겠습니다. 가지줄을 했으면 그 옆에는 끝에 이 스냅을 하나 다세요. 제가 묶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제 옆에 이렇게 가지줄이 생겼어요. 그럼 밑에 이제 뽕돌 달 줄은, 뽕돌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호수 낮은 줄을 선택하셔서 잘 매셔도 돼요. 어차피 한 호수 낮게 했으니까. 근데도 저는 한 호수 낮게 하고도 저 애기 가지줄보다는 한 바퀴 덜 돌립니다. 조금은 약하게. 근데 그거는 이제 다들 방식이 있어서인데 하고, 여기서 저는 밑에 쪽에
스냅을 달 때가 있고 안 달 때가 있어요. 좀 낚시 포인트가 계속 수심이 바뀌고 조류가 좀 빠르다. 조류가 빠르면 또 확 죽는 날이거든요, 그날은. 그럴 때는 이 뽕돌에 무게 변화가 많기 때문에 제 스냅을 답니다. 뽕돌 교체가 편하게. 근데 좀 뭐 물이 그렇게 세지 않고 낚시가 이루어지는 필드가 비슷할 때는 그냥 직결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채비를 하는 거니까 다 완성을 시킬게요. 보시면 밑에도 됐으면 여기다가 뽕돌을 끼고 아까 만들어 놓은 끼면 가자. 이렇게 갑오징어 채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단차는 한 25cm 정도 준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애기 끝이랑 뽕돌이랑 닿기를 하지 마세요. 오징어가 여기 매달렸다가 여기로 옮겨 탑니다 가끔. 그리고 막 올라오다가 이렇게 부딪히고 그러니까 애기가 특별한 상황 아니면 뽕돌보다 짧은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지채비가 완성이에요. 쉽죠? 되게. 삼각돌에 가지줄 한 호수 높은 거, 뽕돌 한 호수 낮은 거.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건 버린 뽕돌 가지채비인 겁니다. 밑 걸려도 뽕돌 걸리면 여기서 거의 다 터져 나갑니다. 여기나. 애기는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채비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릴에 슈크리더에 직결을 하는 방법인데, 제가 지금 릴에 슈크를 끊어놨거든요. 이게 슈크리더라고 생각을 하고 보여드릴게요. 이 매듭법은 단차 조절이 좀 자유롭지 않아요. 처음 매듭하면 내가 단차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줄을 좀 길게 놔줍니다. 일단 이게 팔로마 매듭법이에요. 팔로마 매듭법은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릴까? 팔로마 매듭법에 대해서. 광어 다운샷 있잖아. 네, 팔로마 매듭법은요, 지금 제 영상 중에, 제 영상이 아니죠? 여기 영상 중에 광어 다운샷 매듭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팔로마 매듭법. 스냅의 끝에 통과를 시켜서 그냥 일반 매듭처럼 한 바퀴 묶어주고 이 구멍에 이 스냅을 넣으면 끝납니다. 그냥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이거는 광어 다운샷 영상 보시면 잘 써있어요. 진짜 잘 설명했어요 제가.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팔로마 매듭이 된 거고 끝난 거예요. 채비 끝. 이게 슈크리더니까 끝난 거예요. 여기서 그냥 팔로마 매듭만 하면 이 채비는 바로 다이렉트로 가능합니다. 만약에 슈크리더 계속 자르고 하기 불편하시면요, 그냥 슈크줄 좀 잘라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직결 채비는 합사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갑오징어 포인트는 여바닥이 많습니다. 합사는 여에 살짝 스치면 바로바로 툭툭 끊어집니다. 그래서 슈크에 하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요, 끝이에요. 여기 봉돌 달잖아요. 근데 이 직결 채비는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밑에 한 호수 작은 줄을 못 달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면.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매듭을 살짝 합니다. 보통은
구멍에 넣어서요. 여기서 두 바퀴만 그러니까 원래 한 바퀴에서 묶잖아요. 여기서 한 바퀴 더 팔자 매듭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줬습니다. 이것도 근데 좀 강하긴 하거든요. 보시면 이것도 강하다 싶으면 넣어서요 그냥 한 바퀴 묶습니다. 그냥 묶고요. 여기서 그냥 한 번만 더 묶습니다. 그냥 일반 묶음법 히치. 그래도 이 매듭이 애기의 매듭보다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터지고요. 그러면 이렇게 다 된 거예요. 직결첩이. 만약에 이 팔로마 매듭이 어렵다 하시면요, 이 위에 삼각도래에 이쪽에는 스냅이 달린 삼각도래가 있어요. 스냅 삼각도래가. 그 스냅 삼각도래 사셔서 아까처럼 밑에는 얇은 슈크리더로 뽕돌 다시면 되고, 이쪽에는 그냥 이렇게 애기 끼시면 됩니다. 제가 스냅 삼각도래가 한 달린 게 있을 텐데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러한 삼각도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쪽에는 아까 그런 팔로마 매듭 안 해도 되고, 이 삼각도래 위는 릴과 연결하시고 밑에는 얇은 슈크리더로 뽕돌 매시고 이쪽에는 애기를 바로 달면 됩니다. 그러면 밑걸려도 위에 슈크보다 밑에 이 뽕돌 묶여있는 라인이 얇기 때문에 밑에서 터지는 직결 버림 채비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이 정도면? 갑오징어 채비를 제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채비를 기본적으로 하시고 결국은 많이 잡으려면요, 핵심이에요. 갑오징어 이게 오징어류가 특히 심한데 그날 패턴이 정말 틀립니다. 그리고 같은 날이어도 포인트 수심이나 여건에 따라서 좀 먹이 활동하는 층이 많이 틀려요. 이게 중요한 게 타 어종에 비해서 특히 두 종류가 이 군집성이 강합니다. 물 때 한 군데에서 우당탕 물고, 또 큰 사이즈 나온 데서는 큰 사이즈만 나오고. 그러니까 어느 포인트에 갔을 때 남들 막 잡는데 나 못 잡으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애기 색깔만 보지 마시고 단차 그리고 가지줄 이거 같이 보셔갖고 그러니까 꼭 애기만 신경 쓰지 마시고 채비까지 같이 신경을 쓴다면 그래서 지금까지 잡았던 것보다는 훨씬 좋은 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 이 정도로 원래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애기 색깔 똑같습니다. 모든 누워낚시는 물색 흐리면요, 물색 흐린 날은 야광 좀 껴있는 거 쓰시고요, 좀 진한 컬러 쓰세요. 그리고 수심이 얕은 데는 내추럴 컬러 쓰시고요, 물색 맑은 날은 좀 밝은 컬러 쓰셔도 돼요. 그리고 갑오징어는 서해에서 많이 낚시가 이루어지는데 어느 포인트에서나 기본적으로 잘 먹는 컬러가 이 레드의 흰색, 상당히 명암이 진합니다. 그리고 잘 사람들 안 쓰는데 저는 한 3년 전부터 이걸 많이 잡았거든요. 최근 인기 있어요. 이 골드 블랙 컬러 상당히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색깔만 잘 챙기고 다니셔도 평조가하실 수 있고요. 안 물면 자꾸 애기만 바꾸지 마시고 채비를 좀 중요시 생각한다면 지금보다는 갑오징어를 훨씬 많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이 영상이 올라간 걸 보고 좀 부족한 부분이나 사람들이 이제 좀 궁금한 걸 물어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세부적인, 좀 디테일한, 오늘은 기본적인 걸 알려드렸는데 그보다는 좀 더 중급 그런 정보를 드릴게요.